실제 유방암 치료율은 29%라고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조사 자료입니다. 실제 치료율은 29%, 유방암 환자의 71%는 치료받다가 사망. 이건 절대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상대 생존율을 내놓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암 완치라는 표현이 없고 5년 생존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버렸고, 이것이 곧 완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5년 생존율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5년을 살고 그 다음날 죽어도 이 5년 생존율로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은 5년 생존율 안에 나왔다 이러니까 완치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생존율을 암 완치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린다. 왜 이렇게 상대 생존율, 5년 생존율 이런 걸로 암 환자의 생존율을 비율을 높이려고 하느냐?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사람이 적겠죠. 그래서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통계 조작을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인데 2016년 국가암 등록 통계입니다. 남녀별 5년 상대 생존율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모든 암 70.6%, 남자, 여자를 따졌을 때 여자가 조금 더 높네요. 이렇게 보니까 70.6%, 상대 생존율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생존율 70.6%로 일반 사람들은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암은 75.8%, 대장 76%, 갑상선 100.2%. 오래 살기 위해서 갑상선에 걸려야 되죠. 100.2%. 100%가 넘는 생존율. 뭘까요, 이게 도대체? 갑상선에 걸려야 됩니다. 갑상선 암에 여러분들 걸리십시오. 오래 살려면. 이런 거지 같은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전립선 93.9%. 상대 생존율로 하더라도 췌장은 11%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장암 82.5%. 제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책을 읽은 게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곤도 박사의 책이 약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굉장히 큰 일본의 반향을 불러온 그런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암과 싸우지 마라. 항암 치료는 사기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이분이 방사선과 항암 치료 전문 의사였는데, 항암 치료는, 현대의 암 치료는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인데, 의사로서 양심선언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냐면, 우리는 무조건 병원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생존율, 5년 생존율이 정말 형편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의 그 종교처럼 병원에 가면 우리를 치료해 줄 거야, 이렇게 믿고 거기에 그냥 내 몸을 맡겨버릴 건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너무 흔하게 우리 주위에 암이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가정을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날 때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물론 암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특별한 암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질환에서조차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제가 예전에 저의 멘토라는 식으로 한번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주겸을 만든 분입니다. 주겸은 왜 한 번부터 9번까지 구워야 되며 9회째는 기계를 이용해서 왜 고열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런 원리, 그리고 왜 대나무를 사용을 하는지, 왜 소금을 사용하는지, 왜 구울 때 철통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왜 황토를 바르는지, 왜 불로서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왜 바다의 결정체인 소금을 사용을 하는지, 이러한 원리를 모두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겸이 전래되어 내려오는 비법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 문헌에도 찾기가 어렵고, 동의보감, 향약, 집성반, 아주 유명한 의서들 어디에도 이 주겸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워서 먹었는 예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의 책에서 그 원리와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회째는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 가장 중요한 용융이라는 과정을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900년도 이전에 있었다, 이런 거는 문헌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들기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분이 주겸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미개하다. 소금이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불순물을 처리를 하고 가공해서 먹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래서 얼마나 인간이 미개하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미개하다는 표현이 너무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자꾸 생각해 보면 이분의 원리와 가르침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야, 내가 정말 미개한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구상의 성현을 꼽자면 석가모니, 노자님, 공자님 이렇게 꽂을 수가 있을 텐데, 이 공자님이 노자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나는 새는 잘 난다는 것을 알고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알며 짐승은 잘 달린다는 것을 안다. 달리는 짐승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를 들이워 낚을 수 있고 나는 새는 화살을 쏘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만났는데 그는 마치 용 같은 존재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자님이 훌륭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 아, 이 사람 훌륭한 것은 정말 훌륭하다.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공자님조차도 노자의 높은 지혜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노자의 도덕경을 해석을 하면서 수십 수백 가지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인간들의 수준에서 공자님도 노자의 그 지혜의 깊이를 모른다고 했는데, 인간들이 푸니까 내가 맞니? 내가 푸는 것이 맞니? 네가 틀렸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의 첫걸음을
나는 모르고 정말 무식하구나. 미개하다. 그래서 지금도 주겸을 만들면서 또 분석도 해보고 또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정말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주겸 한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한다라는 것도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다 보면 조금씩 그 비밀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온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에 신음을 한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건강하게 되는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식품을 많이 또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의학자로서 현대의 암을 한방의 처방을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이분의 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겸의 뿌리는 이분에게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은 우리가 공부를 한 Salt Your Way to Health의 데이비드 박사가 강의를 하는 그 부분을 유튜브에서 잠깐 한 장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혈장의 셀레늄 함량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5.8배 더 높았다. 이 셀레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네랄 중에 하나인데 이 함량이 낮을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5.8배 더 높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셀레늄 보충제는 전체 암 발병률을 50%만큼 현저히 감소시켰다. 폐암 48%, 전립선암 63%, 직장암 58%. 약 1312명의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을 상대로 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을 좀 더 섭취를 보충제를 통해 섭취를 하게 했더니만 이런 감소한 사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이라는 것은 뭘까? 항산화효소의 구성 성분이 되는 미네랄로 비타민 A, C, E와 공동으로 항산화제 기능을 발휘한다. 항산화제로 알려진 천연 비타민 E의 1970배, 합성 비타민의 2940배 정도의 효능이 있다고 한다. 유해 금속의 독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방 신진대사에 관여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벽과 심장세포를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므로 심장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준다. 협심증, 심근경색 예방, 고혈압, 동맥경화, 백내장, 관절염, 근위축증, 정력감퇴 등의 효력이 있고 성장과 발육, 생체 면역기능 강화에 영향을 준다. 우리 인체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미네랄 중에 하나가 이 셀레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오늘 셀레늄이죠. 이 셀레늄이 분석을 했을 때 주견마다 좀 다르겠죠. 제가 분석했을 때는 14ppm이 있었고 또 이윤철 교수 논문에 분석한 자료에 보면 약 2.84ppm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라는 게 10g의 주겸석, 하루에 우리가 10g을 먹는다고 봤을 때 0.14mg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얼마냐, 이게 가늠하기가 조금 힘들죠. 일단 오차범위가 있겠지만 이상기체로 간주를 하고 10g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는 걸 이용해서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때 셀레늄은 1.07 곱하기 10의 18성 정도의 숫자가 있었고, 이윤철 교수님 논문에는 약 2.84 ppm이 있었는데, 이걸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셀레늄의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8.76 곱하기 10의 16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으려고 하면 107경인데, 요거를 읽으면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되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8경, 7000조의 셀레늄이 우리가 지금 매일 10g만 먹더라도 이렇게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셀레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6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6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은 권장 섭취량이라는 건 최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저 수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먹어주는 게 좋죠. 때로는 죽염을 먹어서 권장 섭취량을, 셀레늄의 권장 섭취량을 충족할 수도 있고, 또 약 20-30% 충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죽염의 종류에 따라서 틀릴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제염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없어요. 이게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거 숫자로 풀어보니까 길이가 이 셀레늄의 원자 반지름으로 계산을 해보면, 셀레늄을 이렇게 일정하게 한 줄로만 쭉 세우면 이거 지구 둘레의 5바퀴 반에 해당될 정도로 이렇게 길게 길이가 깁니다. 이게 우리 혈관을 타고 돌게 되겠죠. 매일 이러한 종류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매일 먹는 사람, 이게 설령 권장 섭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소금을 통해서 모든 권장 섭취량의 미네랄을 무조건 다 얻는다, 이런 단순한 발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을 통해서도 얻고 소금을 통해서도 얻습니다. 하지만 소금에 정말 다양한 미네랄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매일 섭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매일 먹다 보면 계속 유효한 미네랄은 몸에서 활용이 되게 되는 거죠. 불필요하면 우리 몸에서 내보낼 테고, 부족하면 계속 쌓아두게 되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먹어두는 사람이 좋죠. 그리고 이렇게 숫자까지 바꾸어 보는 이유는, 야, 이게 정말 적은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적은가? 이게 정말 무시할 만한 양이냐? 매일 이런 미량 미네랄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섭취하는 사람과 딸랑 나트륨 염소만 들어있는 소금을 섭취하는 사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질 좋은 소금을 먹는 것이 곧 현대의 암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과학적으로 죽염의 항암성이 밝혀진 거는 나중에 논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과학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에 관한 논쟁은 1900년도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1900년 초반부터 지금 2019년까지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이게 끊임없이 논문을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소금이 우리 몸에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이런 논리가 설득력 있게 먹히고 이겨나가고 있죠. 설득력 있게 먹히고, 기존에 소금이 해롭다라는 것은 이 근거 없는 신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이 과학,
과학이라는 게. 그런데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불순물을 처리해서 네가 입에 당기는 만큼 먹어라.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퍼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100년이 걸린 이 일을 이분은 그냥 줄고 소금이 왜 해로우냐. 잘 가공을 해서 먹어라. 소금은 해롭지 않다. 먹을 만큼 먹어라. 100년이 걸릴 일을 이 분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만능이 아닙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 듣기 좋아 저도 과학이라는 말을 쓰지. 때로는 이 어떤 사람의 지혜에 비하면 그걸 밝히는 데 있어서 과학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소금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데 이분은 약 1000년이 걸릴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0년을 살 수도 없고 지금이라도 뭔가 열심히 좋게 잘 만들어서 연구하고 그 연구를 하려고 하면 주겸에 대해서는 정말 안 좋은 시선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구하기도 정말 힘든 분야의 하나입니다. 뭐 연구비가 뭐 떨어져야 연구를 하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또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우매한 우리들의 눈에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의 암에 대한 통계에 속지 말자. 그리고 이 셀레늄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는 것. 셀레늄을 보충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이것은 비타민의 화학식 구조도고 이것은 포도당의 화학식 구조도고 이것은 단백질의 화학식 구조도입니다. 각각의 원소가 이렇게 서로 달라붙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큰 덩어리의 영양소는 우리 몸에 영양을 주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료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원소들이 모인 거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가 미네랄을 한번 보자고요. 그냥 그대로 나트륨, 염소, 칼슘, 셀레늄, 철, 요드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원소 하나하나로 그냥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소 하나하나들은 바로 혈액에 들어가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가서 재쓰임을 하게 되는 거죠. 소화를 통해서 흡수와 분해 과정을 거치지를 않고 몸에 녹아 들어가면 혈액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흡수가 가능한 미네랄이어야겠지만 어쨌든 이 단일체 하나로 이런 큰 덩어리가 아니라 단일체 하나로 생리적인 작용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 원소라는 것 자체는 지구가 생겨나면서 있었던 그 자체의 원시적인 상태죠. 이러한 비타민이나 이러한 단백질 이런 것들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면서 진화를 해온 상태지만 이것은 진화를 하지 않은 가장 기초적인 상태의 그 원소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기초적인 상태의 원소를 아직도 그대로 생리적 기전에 활용을 할까? 그것도 중요한 영양소의 하나인 미네랄이라는 이름의 하나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우리 몸은 활용을 하고 있을까? 덩어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대사 물질로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냥 활용이 됩니다. 바로 뇌로 가고 바로 발끝으로 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셀레늄이 우리 혈액을 타고 돌면서 필요하면 항암 작용을 할 수 있으면 이놈을 끌어다가 우리 몸이
활용을 하겠죠. 우리 혈액에 이게 없다면 그런 기능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겠죠. 크롬이나 바나듐이 없으면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성을 높일 수가 없겠죠. 왜 이런 기초적인 원소를 우리는 몸에서 그대로 지금 활용을 할까? 이런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